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혼란을 겪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함께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마치 세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 같고 그동안 내가 믿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끝이다 이런 감정이에요. 절망감이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 한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또다시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가슴을 꽉 채우면서 하루하루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죠. 그래도 이혼은 너무 무겁지 않나? 아이들은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걸 알면 평생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세운 집,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시간들 이걸 다 무너뜨려도 괜찮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갈라집니다. 한쪽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분노와 절망으로 향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갈망과 두려움으로 향해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분은 저는 더는 못 살아요. 그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히고 같이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아직 이 사람이 좋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건 미치도록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없으면 사는 그 삶은 상상하면 너무 두려워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도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과 어떤 태도가 있느냐죠. 그 조건이 분명히 충족된다면 다시 살아도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단순히 부부 둘만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죠. 그걸 한순간에 잘못으로 다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워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무리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노력하는 배우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다시 살아도 된다라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같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에만 어떤 이유가 있을 때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괜찮은지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7가지 이유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다시 살아가기를 결심한 이유들이고 또 상담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근거들이에요.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 우리 집은 이 조건에 해당되네. 혹은 아, 우린 전혀 해당되지 않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다시 함께 살아도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심 어린 회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란 단어죠. 그냥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태도에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성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배우자가 자꾸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가요. 눈빛이 딴 데가 있고 말투는 건성이고 행동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회개의 진심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용서를 받고 싶다는 마음만 있고 내가 바뀌겠다는 결단은 없는 상태니까요.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같이 살아도 상처만 반복되겠죠. 반대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눈빛과 태도에서 달라져요. 거짓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게 사람의 눈빛이죠. 죄송함과 후회,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서 눈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진짜 무너졌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둘째는 말의 무게가 달라지죠.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단순히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셋째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요. 휴대폰을 알아서 공개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일정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밖에서 늦게 들어오면 먼저 연락을 하고 의심받을 일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 아내가
당신이 핸드폰 보여주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믿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아내와 공유하고 카톡, 문자, 통화 내역을 일부러 먼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퇴근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일정을 하나하나 알려줘요. 이런 건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럴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변화를 택한 거죠. 이게 바로 진심 어린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진심으로 무너져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때는 다시 살아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심은 진짜 절대로 가짜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꾸며낸 회개는 금방 들통나지만 진짜 회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 회개가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두 달 반성했다고 해서 신뢰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가 진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는 천천히 쌓이고 부부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있는 경우는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둘째,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불륜이 한 번 드러나면 신뢰는 산산조각나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피해자는 상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도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정말 출근했다는 게 맞아? 휴대폰에 숨겨둔 게 또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로만 믿어달라,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오직 행동만이 이 무너진 신뢰를 조금씩 다시 세워갈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수십 번 말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질문을 하면 아직도 나 못 믿어? 언제까지 이래야 해? 하면서 짜증을 내요.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회개예요. 그냥 말뿐인 회개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보다 행동을 먼저 꺼내고 요구받지 않아도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까요? 처음에 휴대폰을 공개하는 거예요. 외도를 했던 사람은 휴대폰을 제일 먼저 숨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휴대폰을 오히려 먼저 열어줘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볼 수 있게 합니다. 봐라, 난 숨길 게 없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일정도 공유합니다. 퇴근 시간, 회식, 예부 약속을 그냥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투명하게 알려요. 오늘은 몇 시에 누구랑 뭐 먹으러 간다. 이걸 미리 말해주고 늦어지면 먼저 말해주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걸어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누구 만나고 있다.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작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생활을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어디서 뭘 하다가 왔어라는 걸 숨김없이 나눕니다. 투명하게요. 억지로 끌려가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연하듯이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존중합니다. 어떤 피해자분은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화가 나니까 문자로 얘기해줘 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그걸 진심으로 변하려는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고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줘요. 이 작은 것 같지만 바로 행동으로 신뢰를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 중에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발각된 뒤에 아내는 매일 악몽을 꾸고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진짜 쓰러질 정도였대요. 119 불러가지고. 근데 남편은 심지어 진심으로 회개를 했대요. 신뢰를 다시 얻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당신했어요. 매일 퇴근할 때 회사 앞에서 사진 찍어버립니다. 항상 그 문을 지날 때마다 거기를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퇴근한다? 이게 증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는 위치 공유를 커주는 거예요. 늦어질 때는 30분 단위로 연락을 해요. 아내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차갑게 반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몇 달을 꾸준히 불평 없이 계속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굳이 사진 안 보내도 돼. 믿어볼게. 이게 바로 행동으로 쌓인 신뢰예요. 왜 행동이 중요할까요? 불륜의 상처는 말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구체적인 행동은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여전히 있어요.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행동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아주 작지만 미세하지만 차츰 풀어지고 믿음이 서서히 싹틀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은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는
다시 살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돼요. 셋째,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불륜이라는 사건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여파는 곧장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어른들은 우린 잘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싸움, 이혼, 불륜 같은 사건들을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이 마음을 갉아먹어요. 부모가 헤어지고 갈라서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존감과 안정감을 잃어버리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버려졌다는 느낌이에요. 이혼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버려졌다예요. 엄마든 아빠든 한쪽의 집을 떠나면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평생 마음의 그림자가 돼요. 그래서 비행에 많이 빠지기도 하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빠가 집을 나가자 수업 시간마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왜 울으라고 부르면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커가면서 관계에 대한 불안과 애착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하고 가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함께 사는 건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해요. 부모가 매일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며 차갑게 대하는 걸 봅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해도 아이 마음속에 깊은 불안이 쌓여가요. 그래서 반성 없는 배우자와 억지로 사는 건 아이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가정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진심으로 무너지고 다시 아이들과 배우자 앞에서 책임지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가정을 지켜내는 건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전망은 여전히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한 번의 잘못, 이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다시 손을 맞잡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그걸 보고 또 잘하는 거예요. 아빠도 실수할 수 있구나. 하지만 아빠가 정말 변하려고 애쓰는구나. 엄마 아빠를 용서해주고 다시 살아가네? 우리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장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남편의 외도로 무너질 뻔했어요. 아내는 이혼을 진작에 고민했지만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 2명이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제발 아빠랑 헤어지지 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난 너무 무서워. 이 말이 아내 마음을 많이 흔들었대요. 그 후에 남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이들 앞에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너희를 지키면서 살게. 아내도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물론 쉽지 않죠. 매일 눈물이 있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집안은 다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에서 배워요. 아이들은 단순히 사건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용서 책임이 무엇인지 이 모든 걸 부모의 태도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불륜 이후에도 배우자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선택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정은 힘들어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배웁니다. 부모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회복해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은 평생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요. 그것은 단순히 가정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강력한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넷째, 외도가 일시적인 실수였을 때. 불륜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와 같은 양상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어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이미 중독에 가까운 상태라서 다시 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순간적인 유혹이나 약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시적인 실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판단차고 순간의 감정적인 취약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철저한 반성과 변화가 뒤따른다면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패턴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분인데요. 일시적인 실수는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납니다. 짧은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후에 스스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돌아옵니다. 반면에 반복적인 패턴은 달라요. 관계를 끊지 않고
몰래 연락을 이어가고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장기간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즉 같은 외도라도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가정 회복 가능성을 따질 때 반드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 일시적인 실수를 하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실수는 스스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되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관계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실수는 대부분 순간적인 상황이나 감정적인 약점에서 비롯돼요. 상대와의 관계가 깊지 않고 장기간 쌓인 정서적 유대도 없습니다. 끊어내기가 훨씬 수월하죠. 반대로 오랫동안 몰래 만나면서 서로에게 기대온 경우라면 마음의 연결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셋째는 회개와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자기 실망이 강하게 마음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무너지고 그만큼 변화를 위한 결심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패턴화된 배신과 단발성 잘못은 그래도 달라요. 만약 상대가 매번 거짓말하고 연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두 얼굴로 살아간다면 그건 끝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스스로 무너져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변화의 기회를 붙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이었는지 피해자는 결국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이 분명해야만이 다시 살아도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일시적인 실수라는 걸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해자가 그냥 한 번이었어, 실수였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실수라면 이건 시간이 증명합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거짓말이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할 때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게 스스로 다 내주고 무엇보다 삶 전체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쌓일 때 비로소 정말 한 번이 실수였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외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잘못이에요. 하지만 모든 외도가 똑같진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배신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독이지만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실수라면 회개의 변화가 뒤따를 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의 눈으로 확인된 진짜 변화와 시간의 검증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 하루가 아니라 꾸준한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도가 일시적인 실수였을 때는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할 때. 결혼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수년,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 함께 쌓아온 사회적 신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외도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런 기반을 무너뜨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사는 선택을 고려할 수 있어요. 부부는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함께 집을 사고 대출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며 재산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흘린 땀과 세월의 결과예요. 만약 불륜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도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법적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지옥 같고 시간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게다가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비, 생활비 문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예요. 결혼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 친척, 이웃, 교회나 공동체 등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가 있어요.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신뢰가 크게 흔들리지만 동시에 이혼으로 이어지면 또 다른 시선과 부담이 따라옵니다. 물론 남들 시선 때문에 참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사회적 기반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아이들 학교 문제, 직장 내 위치, 친척과 관계 이런 것들은 이혼 이후에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기반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륜으로 상처받는 것도 큰데 이혼까지 하게 되면요. 집, 예금, 퇴직금까지 나눠야 됩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 속에서 삶의 기반까지 잃게 되면 감정과 현실이 동시에 무너져요. 아이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안정감인데 불륜의 상처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흔들립니다. 근데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지면요.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아이들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시간이 주는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기반을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회복의 기회를 줘요. 지금은 상처가 크지만 기반이 유지되는 덕분에 조금씩 안정 속에서 회복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반이 무너뜨리면 회복할 기회조차 잃어버리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여전히 책임감이 없고 변화하지 않고 가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기반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철저히 완성하고 다시 가정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때는 기반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지켜내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반이야말로 두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사랑만이 아니라 수많은 현실적인 기반이 서 있어요. 불륜으로 인한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만약 배우자가 진심으로 변하고 다시 가정을 지킬 의지를 보인다면 그때는 함께 쌓아온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기반이란 단순한 돈이나 집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안정이고 아이들의 미래며 두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지켜야 할 때는 바람난 배우자가 다시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서로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외도는 분명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불륜이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사랑은 다 사라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불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기억,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 아이를 낳고 길러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깊은 뿌리예요. 외도라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다고 해서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바로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상처와 분노가 아무리 커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은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다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억지로 붙잡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사랑은 회복을 향한 원동력이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끝까지 노력해 보려는 힘을 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더 크게 깨닫고 진심으로 버티고 또 번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눈물로 부둥켜 안고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화가 나도 여전히 배우자의 건강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거. 미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람 없으면 공허하다는 감정이 찾아오는 거. 아무리 싸워도 끝내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추억이 마음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거. 다시는 못 믿을 것 같다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바로 사랑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달라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남아있다고 해서 곧바로 용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상처와 분노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니까 붙잡아야 하나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감정 사이에 매일 갈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랑이 있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하지만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랑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시간이 사랑을 증명해요. 사랑이 남아있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살아남아 있다면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다시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의 노력이 쌓일 때 그 사랑은 다시 힘을 얻어요. 결국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그래 우리 다시 사랑하네. 우리는 아직 사랑하고 있어.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외도로 인해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한 이유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작은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예요. 그 사랑은 다시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7번째, 두 사람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불륜이라는 사건은 부부관계에 있어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상처죠. 한쪽은 배신했고 다른 한쪽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죄책감 속에 무너지고 피해자는 분노와 상실감 속에 고통받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의지예요. 그것도 한쪽만의 의지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변하면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마음을 크게 열어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만 노력해도 피해자가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관계는 결국 벽에 부딪히고, 반대로 피해자가 용서해보겠다고 마음먹어도 가해자가 정신 못 차리고 진심으로 변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그 용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요. 즉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동일한 의지를 품어야만 길이 열립니다. 의지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는 단순한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의지는 변화된 행동으로 드러나요. 휴대폰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피해자의 불안을 끝까지 감내한다든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의 의지는 다시 문을 열어주는 선택으로 드러나요. 여전히 불안하고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은 주겠다,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결심으로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비로소 회복의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함께의 의지가 중요할까요? 균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만 앞서 나가면 피해자는 부담스럽고, 피해자만 앞서 나가면 가해자는 느슨해집니다. 함께 의지를 품어야 서로의 걸음이 맞춰져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회복의 길은 길고 험합니다. 중간에 수십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쪽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한쪽이 잡아주죠. 불륜의 상처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소 몇 년이,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랑은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하다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번엔 회복의 길조차 사라져버리죠. 반대로 피해자에게 의지가 없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용서 회복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도 평생 낯선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즉 의지가 한쪽에만 있으면 결국 더 큰 절망으로 끝나요. 두 사람의 모두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싸움과 의심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끝내 다시 살아간다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쏟아져도 그 눈물 끝에 서로를 붙잡는 손길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쌓이는 작은 신뢰가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부부는 상처를 딛고 다시 서게 돼요. 불륜 이후의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여정 중 하나죠.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질 때예요. 가해자 혼자, 피해자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두 사람의 의지가 동시에 맞춰질 때만 무너진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 아마 마음이 좀 복잡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과 다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제 끝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수백 번 맴돌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을 곱씹다 보면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다시 살아도 된다는 건 단순히 참아라, 무조건 용서해라가 아니라 분명한 조건과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외도가 일시적인 실수였는지 패턴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함께 지켜내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고 책임 있는 행동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품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도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선택이죠. 불륜의 상처는 단순히 지워지는 흉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받으면 평생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건 단순히 좋으니까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눈물로, 고통으로 치열한 싸움 끝에 내리는 결단이에요. 그만큼 다시 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적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고 서로의 마음이 맞고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충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외도 발각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살고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회복 다 되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도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상처는 분명히 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길은 열릴 수 있어요. 다시 살아야 한다는 말도 끝내야 한다는 말도 제가 대신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선택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몫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나는 아직 이 가정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유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회복의 실마리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으세요. 불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고통스럽겠죠. 수없이 싸우고 울고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결국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중요한 건 진심과 용기예요. 그 진심과 용기가 있다면 무너진 가정도 상처난 마음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흔들리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